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3% 가까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평소의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며칠간 무려 7조 6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팔아치운 외국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이상하게 원화는 계속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묘한 반등의 진짜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숫자들이 서로 왜 안 맞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숫자를 진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같이 잡아보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7월 6일 월요일인데 아침부터 빨간불 보셔서 그래도 주말 동안의 걱정은 조금 덜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상승을 보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도무지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마치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차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언덕을 오르는 듯한 그런 불안한 느낌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 이 반등이 진짜 바닥을 다지는 강력한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신기루인지 그 속내를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가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마음을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가장 이상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했던 숫자는 바로 거래량이에요. 오늘 거래량이 837만 주 정도 터졌거든요. 이 숫자가 얼마나 적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바로 직전 4일 동안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3,140만 주였습니다. 평소에 3,000만 주 넘게 손바뀜이 일어나던 주식이 갑자기 1,000만 주도 안 되게 거래가 뚝 끊겨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요. 보통 주가가 진짜 바닥을 찍고 의미 있는 반등, 즉 추세를 바꾸는 상승을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매수 세력과 아직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매도 세력이 그 가격대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손바뀜이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악성 매물들이 소화되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서면서 바닥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거래량이 팍 죽어버린 상태에서 주가만 오르는 건 쉽게 말해 파는 사람이 잠깐 쉬니까 오르는 그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는 힘이 강해서라기보다는 며칠간 너무 많이 팔아서 지친 매도 세력이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서 주가가 오른 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 무시무시한 매도 압력의 주체가 누구였을까요? 네,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꼭 같이 보자고 강조하고 싶어요. 최근 5영업일 동안의 수급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 무려 7조 6,88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하루에 1조 원 넘게 시장에 물량을 내던진 날이 3번이나 됩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 몇 개는 그냥 통째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배에서 이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건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주가가 오르는 동안 외국인들은 그런 마음을 바꿔서 돌아왔을까요? 전혀 아니죠. 오늘도 3,87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물론 지난 며칠간 하루에 1조 원씩 팔던 것에 비하면 매도 규모가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전히 팔자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 근본적인 사실이 변하지 않은 거죠.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불과 며칠 전인 6월 30일에 47%였던 지분율이 오늘 46.72%까지 내려왔습니다. 0.28%포인트가 줄어든 건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이 작은 숫자 뒤에 숨은 자금 이탈 규모는 조 단위를 훌쩍 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아니 프로님, 보통 환율이 내리면,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다고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건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고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7월 2일에 1,551원을 넘었다가 오늘 1,529원까지 쭉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원화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올라갔다는 뜻이죠. 원래대로라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아주 유리한 환경입니다. 똑같은 1달러를 가져와도 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주식에 더해 환율 할인까지 받는 셈이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주식을 팔고 다시 달러로 바꿔갈 때 환율이 더 내려가 있다면 주가 수익에 환 차익까지 더해지는 더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좋은 멍석을 깔아주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내다 팔고 있다는 거죠. 이 기이한 현상은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파는 이유가 단순히 환율이나 한국 시장 전체의 매력이 떨어져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 시장 자체가 싫어서 파는 거였다면 지금처럼 원화가 강해질 때 매도세를 줄이거나 오히려 매수로 돌아섰어야 맞죠. 그런데도 계속 판다는 건 이들이 반도체 산업 자체의 전망이나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에 대해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환율이라는 보너스까지 걷어차면서 팔아야 할 만큼 더 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정말 그런지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업계 공통의 문제인지 다른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게 바로 크로스체크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최근 5일 동안 4.4% 하락했고 바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5.4%나 급락했습니다. 우리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마이크론은 상황이 더 심각해요. 최근 5일 동안 무려 13.8%나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거의 폭락 수준이죠. 그나마 인공지능 칩의 대장주인 엔비디아 정도만 최근 5일간 1.2% 오르면서 선방했지만 어제는 역시 시장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1.4% 하락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삼성전자 혼자 겪는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섹터 전체가 겪고 있는 투자 심리 위축 현상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마도 일단 반도체 관련 주식은 비중을 줄이고 위험을 피하자라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대한민국 1등 주식이라고 해도 이렇게 거대한 상업에 썰물이 밀려올 때는 함께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외국인이 이렇게 무섭게 파는 물량을 도대체 누가 다 받아내고 있는 걸까요? 수급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5일 동안 외국인이 7조 6천억 원을 파는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5조 6,6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물량을 우리 개미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체가 있는데 바로 금융투자, 즉 증권사입니다. 이쪽에서 2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네요. 이걸 보고 동학개미와 기관이 힘을 합쳐서 외국인 물량을 잘 막아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액수만큼이나 수급의 질을 따져봐야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는 보통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보고 들어오기보다는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따른 저점 매수, 소위 물타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의 매수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성격의 자금이 확률이 높아요. 이들은 언제든지 시장 상황이 바뀌면 바로 매수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용병 같은 자금입니다. 정말로 시장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긴 호흡의 자금, 예를 들면 국가대표급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 같은 곳은 어땠을까요? 연기금은 최근 5일 동안 1,65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만큼 압도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들도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의 수급 구도는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외국인과 연기금은 팔고 단기적인 성격이 강한 개인과 금융투자가 그걸 받아내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수급 구조는 기초가 튼튼한 콘크리트 바닥이라기보다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공매도는 어땠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7월 2일까지는 전체 거래량 대비 3%가 넘는 만만치 않은 공매도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급락했던 다음 날인 7월 3일 금요일에 갑자기 공매도 비중이 0.78%로 뚝 떨어졌어요. 이걸 보고 이제 공매도 세력도 항복하고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보통 주가가 급락한 다음 날에는 추가로 공매도를 치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살짝 올려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더 높은 가격에서 공매도를 칠 기회를 엿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 데이터인 6월 17일 기준으로 83만 주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전체 상장 주식수에 비하면 0.01%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당장 공매도 물량이 쌓여서 주가를 짓누르거나 반대로 이 물량을 되갚는
잡는 쇼스퀴즈가 일어나서 주가를 급등시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공매도는 지금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아니라는 거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그렇다고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는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내부자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최근 한 달 동안 공시를 보면 임원들의 주식 취득이 6건, 처분이 6건으로 정확히 반반입니다. 하지만 수량으로 보면 취득이 약 1,900주, 처분이 약 6,200주로 매도 물량이 3배 이상 더 많아요. 특히 이원진 사장이나 박정민, 심재현, 김용찬 부사장급 같은 고위 임원들의 매도가 눈에 띄긴 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내부자들도 회사의 미래를 안 좋게 봐서 대거 팔고 있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원들은 보통 스톡옵션 행사 후에 세금을 내거나 개인적인 자금 필요 때문에 기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가격대에서 임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부자들이 지금 가격이 정말 역사적인 박앤세일이라고 확신했다면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겁니다. 지금은 딱 중립 정도의 신호로만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밸류에이션도 한번 짚어보죠. 현재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48배 수준입니다.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은 4.95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주가로 삼성전자를 통째로 사려면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꼬박 48년 동안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주식이기에 단순히 현재의 이익만으로 비싸다 싸다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주가가 누가 봐도 아주 매력적인 박앤세일 구간은 아니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외국인들이 업황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매수로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주가는 2.91% 올랐지만 거래량이 평소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속빈 강정 같은 힘없는 반등의 성격이 짙습니다. 이 반등을 이끈 주체는 단기 저점 매수에 나선 개인과 트레이딩 성격의 금융투자였고요. 시장의 큰 손인 외국인과 묵직한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원화 강세라는 아주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간 7조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냈는데 이건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우려가 깊게 반영된 움직임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오늘의 반등 하나만 보고 이제 지긋지긋한 하락은 끝났다, 바닥 찍고 간다 라고 안심하기는 아직 매우 이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신중하게 돋보기를 들고 시장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할 때예요. 파는 쪽의 힘이 잠깐 약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는 쪽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한 건지 이걸 구분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다음 장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 여러분의 눈이 되어줄 3가지 체크리스트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장부터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기준점은 당연히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입니다. 오늘 3천억 원대까지 매도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순매도 기조는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 숫자가 최소한 순매수, 순매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0에 가까운 중립 상태로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플러스, 즉 순매수로 전환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순매수로 돌아선다고 바로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7조 원 넘게 팔아치우던 그 거대한 매도세가 멈췄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점은 오늘 제가 목이 아프도록 강조했던 거래량의 회복입니다. 만약 내일도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여전히 1,000만 주 안팎에서 머문다면 그 상승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건 가짜 반등일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다시 2,000만 주, 3,000만 주 수준으로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대를 진짜 바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매매에 동참하고 있다는 진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승의 거래량이 실리는지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잣대가 될 겁니다. 세 번째 기준점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의 동조화 현상이 회복되는지 여부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내리는데도 외국인이 파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게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520원대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그 흐름에 맞춰서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교과서적인 그림이 나와줘야 합니다.
합니다. 만약 환율이 더 내려가는데도 외국인이 계속 판다? 그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되는가? 둘째, 주가 상승 시 거래량이 다시 최소 2,500만 주 이상으로 회복되는가? 셋째, 원화 강세 흐름에 외국인 수급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가? 이 세 가지 자물쇠가 동시에 풀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고 안정적인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주가 하나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거래량, 수급 주체, 환율, 그리고 글로벌 시장 상황까지 입체적으로 봐야 진짜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래량이나 외국인 수급, 환율 같은 내용들을 혼자서 매일 찾고 자료 뒤져보고 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우리는 본업도 따로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죠. 매일 밤 데이터를 직접 돌려보고 실전 매매할 때 기준표처럼 확인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기준 없이 흔들리다가 엇박자 손절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서 이 자료들을 전부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비중을 조절해야 하고 어디를 지지선으로 봐야 하는지 감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 시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료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입니다. 단순히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번지는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추가로 차트 설정하실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눈에 편하고 직관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게 정리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도 준비해뒀습니다. 여기에 계절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 통합본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5060 세대분들은 이런 자료를 받아도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그리고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까지 전부 묶어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기분 좋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저와 끝까지 중심 잡고 가시겠다는 의미로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다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간단히 작성만 해주시면 필요한 실전 도구들과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유료 리딩방 가입하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매일 전화를 드리는 방식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식의 불편한 연락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링크 안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정리해 놨으니까 편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만의 매매 기준표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3% 올랐다는 표면적인 사실보다 그 상승을 만든 힘이 거래량 급감에서 보듯 지극히 허약했다는 이면의 진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진짜 바닥은 거래량이 증명하고 시장의 주인인 외국인의 귀환이 확인시켜주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잡은 이 기준을 잊지 마시고 내일 장에서도 부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장에서도 숫자 하나씩 같이 확인하면서 중심 잡고 가보겠습니다.